단면도 작성 시 바닥 포장 표현과 평면도에서 수목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강석 경계석, 마사토 포장, 점토 블록 포장은 보시는 바와 같고, 화강석 경계석은 T150 잡석다짐, T150 기초 콘크리트, T150 화강석 경계석입니다. 마사토 포장은 맨 밑에 잡석다짐을 하고 T150에 마사토 포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스 콘크리트는 투잡모입니다. 맨 밑에는 T50 모래가 깔리고 그 위에 T150의 잡석 다짐, 그리고 T50의 투스 콘크리트. 방수 콘크리트는 방수 콘크리트가 반드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살펴보면 T150 잡석 다짐, T100 자갈, T200 방수 콘크리트 이렇게 깔립니다. 고무칩은 고무칩 밑에는 반드시 프라이머가 들어갑니다. T150 잡석다짐, 기초 콘크리트, 프라이머, 고무칩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강석 또는 자연석 판석은 맨 밑에 T150 잡석다짐, 그리고 뭐 포장면이 길게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샵8 와이어 메쉬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기초 콘크리트, T100 기초 콘크리트, T50 붙임 모르타르. 판석은 뭐 붙여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붙임 모르타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 T50 화강석 판석이 깔리면 되겠습니다. 자, 모래는 점을 찍어서 모래의 느낌이 나게 해주고, T300 정도, 30cm 정도를 깔아야지 뭐 자갈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샵8 와이어 메쉬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잡석 다짐, 그리고 콘크리트 느낌이 나게 점을 찍어주고, 콘크리트에는 모르타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점으로 표현합니다. 자, 옹벽. 표고 차이가 1m 이상 나는 지역은 옹벽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경계석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잡석 다짐, 그 위에 점을 찍어서 기초 콘크리트, 그 위에 콘크리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 콘크리트의 두께는 그냥 표시 안 하고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집안 표시를 해주고요. 자, T150 잡석 다짐, T100 정도에서 기초 콘크리트, 그 위에 콘크리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 식재지에 산철쭉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걸 산철쭉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연못인데 인공연못을 그려보겠습니다. 인공연못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타르 방수를 밑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살펴보면 또 T150 잡석다짐, T60 버림 콘크리트, 수평을 잡아주는 버림 콘크리트가 깔리고, T150에 철근 콘크리트가 위에 깔려주고요. 또 모르타르 방수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방수 모르타르 아니면 모르타르 방수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 붙임 모르타르, 그 다음에 석재 타일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철자가 틀렸네요. 모르타르입니다. 붙임 모르타르. 그래서 공사장의 현장을 상상하시면서 그 기초 부분에 터파기를 한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무엇이 깔리는지 연상하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닥 분수입니다. 여름철에 각종 고온에 가면 바닥이 있고 바닥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바닥 분수 전에 이제 벽천을 먼저 그리고 있네요. 벽천은
인공 연못하고 똑같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바닥 포장은 바닥 기초 시설물은 똑같이 표현을 하면 되겠고, 지상 부분에 있는 시설물만 모양을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벽전은 말 그대로 벽에서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모양을 시설물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 연못과 마찬가지로 T150 잡석 다짐, T 60의 버림 콘크리트, T150 철근 콘크리트, T20 모르타르 방수, 그 위에 콘크리트나 붙임 모르타르를 붙이고 석재 테일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분수가 나왔습니다. 바닥 분수. 여름철에 이제 각 공원에 가면 어린이들 물놀이 하는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 분수 밑에는 배관이 있겠죠. 물을 쏴주는 배관이 있고, 지금 배관을 그리고 있고, 밑에 이제 수조가 있고, 밑에 지하 시설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샤팔 와이어 메쉬를 넣네요. 자, 수조를 완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조 위에 덮개, 그 다음에 배관 노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덮개하고 배관 노즐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배관입니다. 물을 쏴주는 배관이고, 이제 수조에 콘크리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맨 밑에는 잡석 다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 T150에 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모르타르 방수. 물이 있는 데는 꼭 방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물줄기도 표현을 해주고요. 분수니까 물줄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지하 시설물에 그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T150 잡석 다짐, T60 버림 콘크리트, T150 철근 콘크리트, T50 모르타르 방수, 분수, 인공 연못 이렇게 물이 있는 데는 모르타르 방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생태 연못입니다. 생태 연못은 인공 연못하고 틀리죠. 그래서 인공 연못하고 틀리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원 지반이 있을 거고 원 지반을 다져주고 그 위에 방수 시트를 깔아서 물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T150의 진흙 다짐, 그리고 T100의 노흙, 그리고 연못의 하단 부분에 자갈을 깔아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원지반 다짐, 방수 시트, T150 진흙 다짐, T100 노흙, T100 자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옥상 정원을 할 때 쓰는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 바닥은 슬라브로 돼 있죠.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상으로만, 그러니까 슬라브 위쪽으로만 인공 토양도 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콘크리트 기둥이고 슬라브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아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 밑에는 슬라브가 있고요. 그 위에 뿌리가 침투하지 말라는 방근층이 있고 그 위에 물이 빠지게끔 하는 T50의 방수층, 그 다음에 T100의 배양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육성토를 까는데 작은 나무인 관목은 T300으로 하고 또 큰 나무인 교목은 T600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 T300과 T600은 최소 토심입니다. 자, 단면도에서 대표적인 바닥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평면도에서 그리는 수목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수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종을 기준으로 했고요. 12종을 기준으로 했고요.
자, 수목 선정 완이만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교목은 두 종을 선택합니다. 소나무는 대중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그 다음에 낙엽교목 7개를 선택을 합니다. 왕벚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중국단풍, 산수유, 산딸나무, 자기나무, 낙엽관목 세 종류, 산철중, 명자나무, 쥐똥나무를 평상시 선정을 해서 저는 반복해서 숙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록교목인 소나무 대중소는 어떻게 식재를 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왕소나무를 가운데 배치하고 중간짜리 작은 놈을 이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식재를 한 다음에 총 5그루의 소나무인데 첫 번째 소나무는 제일 큰 놈, 2그루는 중간 놈, 2그루는 작은 놈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주면 되고 그 하단에는 산철 쪽을 둘러서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모습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줄선을 뽑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동그라미 위에 숫자를 쓴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형 템플릿에 수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그린 것은 스트로브 잣나무고요. 원형 템플릿에 14 정도를 사용했네요. 지금 그린 것은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는 수목이 옆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좀 큰 동그라미를 사용했고요. 지금 그리는 거는 느티나무입니다. 동그라미 2개를 겹쳐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는 좀 작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12 정도로 식재를 사용을 했고요. 3그루에서 4그루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어서 교호 식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중국 단풍이네요. 중국 단풍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주변에 중국 단풍을 식재를 하십시오. 공해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가면 중국 단풍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산수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안쪽의 기호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 나무는 산수유로 할 거야 하면 산수유가 되는 거고 중국 단풍으로 할 거야 하면 중국 단풍이 되는 겁니다. 대신 침엽수는 좀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게 하고 화렵수 종류는 좀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딸나무, 자기나무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관목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동글동글 말머리표 같은 걸로 해서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해서 명자나무, 산철주, 쥐똥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쥐똥나무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쥐똥나무는 열식으로 심어주고 또 울타리 식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단면도에서 소나무하고 산철쭉 그림을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편안하게 제도를 하시면 되고요. 산철쭉을 식재를 하고 있네요. 소나무 아주 간단하게 그린 거 보셨죠? 찍찍찍 한 다음에 줄기하고 소나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도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찍찍찍 이렇게 한 다음에 줄기를 표현을 해주고 스트로브 잣나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는 화렵수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한 느낌을 내주고요. 느티나무를 그리고 있네요. 느티나무도 마찬가지로 왕벚나무하고 유사하게 하는데 모양을 좀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자, 산철쭉, 명자나무, 쥐똥나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표현을 내주면 됩니다. 자, 반드시 합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